유경재단을 놓고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형제 간에 오랜 분쟁이 있어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 분쟁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을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인 박용수 씨인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은 목을 맨 박 씨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CCTV 등을 미뤄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 박 씨가 피살된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칼, 망치, 모든 그런 도구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을 맨 사람한테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시반이 등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상당 기간 죽은 뒤 누워 있다가 목을 맸다는 이런 의학적인 가설도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둘 사이에 굉장히 절친하다고 했었어요.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일자 술자리 장소 스텝바는 없는 술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청부살인 사건의 증인을 서야 되는데 딱 3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나 유경재단의 암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숨진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형의 손자 되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오촌 살인 사건이 2011년도 9월 6일 날 발생했습니다. 네. 그 서울 수유동 북한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박용철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살해돼 숨졌고 박용수라는 분이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이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두 사람이 보면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박지만 그 회장과 이제 측근이면서 특히 유경재단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네. 상당히 폭력에 이제 개입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지간이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상당히 긴밀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단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박용철 씨의 아들이 이 사건 기록을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기록 안에 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이제 공개하라고 이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네. 경찰은 다시 이제 당시의 사건에서 전혀 의혹이 없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과연 이 두 사람의 싸울 이유 그다음에 네. 이 박용수 씨 즉 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살해당한 사람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어떤 좀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예전에 또 좀 운동도 좀 했고 무술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살해당한 사람과 살해한 또 이 살해한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네. 특별히 이렇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살해했다는 역시 친척인데요. 그분은 자살했다고는 하는데 이 몸에 상처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렇죠. 보통 유서를 쓰면 미안하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주 내용이 되는데 저를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유서는 많이들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유서 해놓고 딱 두 기절입니다. 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절이 매형입니다. 매형의 전화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매형과는 거의 몇 년 동안 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네. 또 유서에 연락처 내가 죽었을 때 그다음에 연락처를 굳이 명기한다면 다른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전혀 연락도 안 했던 매형의 전화번호를 쓴 점과 그 두 기절 절대 땅에 묻지 말아달라. 이거는 사실 사체가 있으면 증거가, 그러니까 새로 부검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장을 요구했다. 그런 어떤 범죄를 은닉하려는 그런 글귀가 아니겠느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의 핵심은요, 두 네. 사람 말고 제3의 인물이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누군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쪽 사람을 누군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이제 박용철 씨를 이른바 얘기하자면 먼저 박용수 씨가 살해하고 등산로를 굳이 찾아 올라가서 본인이 이제 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건 내용은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정황이나 증거들을 볼 때 제3의 인물이 두 사람을 아예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껄끄러운 누군가에 의해서 네. 살해하고 그리고 사건을 누군가 살해하고 그냥 덮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살해했다고 하는데도 저 흉기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네, 않았네요. 그게 의혹인데 뭐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 서로 싸우거나 살해를 할 목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한쪽 사람의 어떤 흉기에서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두 사람 다 수면 유도제 졸피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검 결과 보면. 근데 네. 아니 살해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졸피뎀을 그 복용을 했겠느냐 이런 거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의 몸에는 설사하게 또 검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목숨을 스스로 끊을 분이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물이 몸에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럼 제3의 인물이 누군가 네. 그 제3의 인물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인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비운의 목숨을 끊는 그리고 또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졌다. 그럼 박 전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이 있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최순실 일가가 누가 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건을 이제 이 상태로 해서 다른 의혹이 없다고 해서 덮으려고 했는데 사건 기록을 박용철 씨 아들이 공개해라 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의문의 죽음들 배후에 최순실 씨 일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진 분들이 워낙 박근영, 박지만 남매 사건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려졌던 박 씨 가문 송사의 핵심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직접 한번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들이 무려 4년 동안에 6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박영철, 박용수.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2명.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과 어찌됐든 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순실 씨만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 세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무섭다. 그러면 박지만 회장이 아니라 다른 세력, 바로 그 세력이 이제와 생각하니 최 씨 일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사 기록의 공개와 함께 한 페이지가 넘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박근혜 당시에 의원 옆에 있는 분들이 의문의 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햇볕 옆에 권력 옆에 누군가 있는 걸 참을 수 없었던 최순실 씨 일가의 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동욱 공화당 총재 요지인데요. 예, 신동욱 공화당 총재라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네. 저 얘기가 혹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다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동욱 전 총재가 다른 거 주장할 때는 본인이 별로 관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신빙성이 좀 부여되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건 지금 유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가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살해된 박용철 씨, 박용수 씨 이런 분들도 유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점이고 신동욱 전 총재라는 분이 한 얘기 중에 저는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를 변호했던 그 현지인 변호사가 죽었을 때도 비슷한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없는 얘기처럼 보였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 모종의 음모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사건 기록이 공개가 되고 네. 문제는 재수사를 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아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원점에서부터 한번 파헤쳐 본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의외의 파장을 네.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고 주장하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입니다. 왜냐하면 유경재단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가 바로 그 의문의 죽음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우연의 이치지만 이건 아니겠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손준가 그건 전혀 아니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그 변호사는 정유라 씨를 당시에 어찌됐든 그 대법까지 가서 절대로 이 송환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네. 유력한 변호사였어요. 덴마크 내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어떤 로펌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결국 너무 확대를 시킨 게 아니냐. 네. 신동 씨의 어떤 지금 발언이 사실 딱 한 가지 점에서는 뭐 굉장히 어떤 또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이 칭타오에 갔을 때 박용철 씨와 함께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안한테 달려가서 내가 지금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내가 중국에 가서 사실은 박근혜 씨와 그다음에 박지만 씨가 나를 박용철 씨를 시켜갖고 청부살인을 하려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대목에서 증언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만 씨가 자신을 보냈다라고 증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뭐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박용철 씨가 이렇게 지금 의문의 죽음을 당하니까 결국은 신동호 씨의 그 발언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돼서부터 지금 출발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은 사실 의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용철 씨의 경원이었던 황모 씨. 컵라면을 먹다가 체해서 죽었다. 이렇게 네. 사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 사실은 경찰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분명히 의문이 어떤 죽음인데 불구하고 이런 몇몇 의혹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박지만 회장이 시키려 했다는 건 저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지갑만 챙기고 속옷 차림으로 뛰어내려서 마약으로 엮으려는 조직폭력배들 그리고 판단을 하면서 생사를 가르는 길목에서 탈출했다는 신동욱 총재 누가 그렇게 쫓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인터뷰할 때 저는 생방송으로 저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도 놀랬거든요. 저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은 진짜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저게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게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하고 박용수 씨가 사건 당일 서로 계속 통화를 한 내용을 그동안에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비밀에 해당이 되니까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왔다가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아니다 그런 거하고 사건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공개를 하라 이렇게 판결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결국 경찰은 재수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사건이 끝나버린 건데 이번에 이 통화 기록이 다 공개가 되면 그러면 이 통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일날 행적이 여러 네. 의문점이 다시 제기가 되면 과연 경찰이 재수에 나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그런 도구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을 맨 사람한테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시반이 등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상당 기간 죽은 뒤 누워 있다가 목을 맸다는 이런 의학적인 가설도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둘 사이에 굉장히 절친하다고 했었어요.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일자 술자리 장소 스텝바는 없는 술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청부살인 사건의 증인을 서야 되는데 딱 3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나 유경재단의 암투와 관련 있는 것이 에서는 이걸 이제 공개하라라고 이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네. 경찰은 다시 이제 당시의 사건에서 전혀 의혹이 없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과연 이 두 사람이 싸울 이유 그다음에 네. 이 박용수 씨 즉 살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살해당한 사람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런 어떤 좀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예전에 또 좀 운동도 좀 했고 무술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살해당한 사람과 살해한 또 이 살해한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살해했다는 역시 친척인데요. 그분은 자살했다고는 하는데 이 몸에 상처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보통 유서를 쓰면 미안하다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중이냐라는 의혹이 일었었는데요. 숨진 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 둘째 형의 손자 되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이제 오촌 살인 사건이 2011년도 9월 6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 서울 수유동 북한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박용철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살해돼 숨졌고 박용수라는 분이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이분도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두 사람이 보면 박용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박지만 그 회장과 이제 측근이면서 특히 유경재단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네. 상당히 폭력에 이제 개입했던 이제 그런 분이고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촌지간이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상당히 긴밀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일단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박용철 씨의 아들이 이 사건 기록을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기록 안에 되면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원은 그 내용이 되는데 저를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유서는 많이들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유서 해놓고 딱 두 기절입니다. 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절이 매형입니다. 매형의 전화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매형과는 거의 몇 년 동안 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뭔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유서에 연락처 내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연락처를 굳이 명기한다면 다른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전혀 연락도 안 했던 매형의 전화번호를 쓴 점과 그 두 기절 절대 땅에 묻지 말아달라. 이거는 사실 사체가 있으면 증거가 그러니까 새로 부검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경재단을 놓고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삼형제 간에 오랜 분쟁이 있어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 분쟁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을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인 박용수 씨인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은 목을 맨 박 씨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CCTV 등을 미루어 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 박 씨가 피살된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칼, 망치,